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중, 북의 콘텐츠 유포한다. 친중 정서, 중화문화 확산 목표. 러우 전쟁 언급해 무기 생산 확대 지시. 수출 여부는 함구. 북 학생들, 저급 국가 교복 안 입고 맞춤 교복 입는다. 북, 5년 만에 HSK 재개. 중대사, 교류 증진 희망. 트럼프 행정부, 북 여행 금지 유지.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 북의 콘텐츠 유포한다. 친중 정서, 중화문화 확산 목표. 중국 야오닝 지린, 헤이룽장성 등 이른바 동북 삼성의 선전부가 문화상호 발전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대외 문화교류 사업으로 북한 내 중국 문화 콘텐츠 확산 전략을 은밀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이어진 북중 간 문화교류 협력 행보를 계기로 기획됐습니다. 당시 류후이엔 중국 공산당 야오닝성 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야오닝성 문화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사업의 목표를 문화교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의도는 북한 내 친중 정서 및 중화문화 확산, 북중 공동 정체성 기반 구축에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문화만큼 중요한 관리 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 내 사상적 심리적 우호 환경 조성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북한 내부 일반 주민부터 청년층, 지방 간부, 해외 경험자, 국경 인근 거주민까지 포괄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 무역 일꾼, 노동자, 실습생, 외교관 가족 등 다양한 계층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유입 유포하겠다는 전략도 구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건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항일 영화, 현대 드라마 등 사회주의 문명을 강조한 시청각 자료를 북한에 지속 유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중국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중화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 일부를 북한어로 번역해 유입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동북 지역에 밀집해 있는 조선족들이 번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 중국 콘텐츠 유포는 은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중국산 MP4나 노트테를 들여보내면서 중국 문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콘텐츠를 유입시키기보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이 중국 문화 확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이나 무역업 관련 차량 운전사 등 일주일에 한두 차례 북중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주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 언급해 무기 생산 확대 지시, 수출 여부는 함구. 북한 당국이 주요 군수공장의 생산 증대를 지시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군 파병과 참전을 공식화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언급해 선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 NK 자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초 자강도 내 주요 군수공장의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산을 확대해 대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시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해당 지시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 전쟁은 첨예화된 최첨단 전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수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신형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작전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는 러시아가 발전된 무기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며 발전된 무기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수공장의 무기 생산 확대를 주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한 셈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주요 군수공장의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한 만가동을 지시하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공장 주요 간부들 사이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무기 생산 확대 지시가 대러 수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 증산이 필요하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 사실을 인정한 이후 내부 지시문이나 강연 자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아가 이를 선동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군수공장들의 무기 증산을 독려하는 것은 대러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의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의 러시아 수출 여부에 대해 지시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학생들 저급 국가 교복 안 입고 맞춤 교복 입는다. 북한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급된 교복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장마당에서 원단을 사 맞춤 교복을 해 입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장마당 원단으로 맞춘 교복을 입는 것이 일종의 맵시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특히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들일수록 국가 교복을 입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 공급한 교복은 붕붕 뜨는 질 낮은 혼방 같은 천이라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주름이 줄줄 생기고 맵시도 없는 데다 빨면 파란 물이 빠진다며 남학생들은 그냥 참고 입는 경우도 있지만 여학생들은 그런 교복을 아예 입으려 하지 않아 장마당에서 천을 사다 맞춤 교복을 해 입히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춤 교복은 장마당에서 산원단을 옷집에 맡겨 제작하는 식인데 한 벌에 북한 돈으로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만원은 장마당에서 쌀 15kg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치맛주름도 펴기 힘든데 그럴 바에 차라리 돈 들여 교복을 제대로 만들어 입히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국가에서 공급된 교복 대신 맞춤 교복을 입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단속이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제재나 통제가 거의 없어 맞춤 교복을 입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소식통은 학교 담임 교원이나 소년단, 청년동맹 지도원들도 학생들이 맞춤 교복을 입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며 국가가 공급한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지적을 받거나 단속되는 일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교복 공급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대 사랑의 일환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공급한 교복의 질이 한참 떨어지고 볼품없어 정작 사회적으로는 국가 교복을 입으면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2000년대 초부터 시장 경제가 확산하고 그 흐름 속에 맞춤 교복 시장도 활성화돼 왔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단속하며 질 낮은 공급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니 오히려 반발만 커졌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입니다. 소식통은 품질이 워낙 나빠 결국 돈을 들여 다시 맞춰야 할 정도니 이제는 국가에서 뭘 준다고 해도 전혀 반갑지 않다며 처음에는 무조건 국가 교복을 입으라고 하면서 통제하더니 지금은 통제도 흐지부지 됐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게 가만히 두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 5년 만에 HSK 재개, 중대사 교류 증진 희망.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5년 만에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 중국어 시험 한어수평고시를 재개했다고 주북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북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진 중국 대사는 이날 대사관 관계자들을 데리고 평양시 낙랑구역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HSK 개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선 윤영철 최룡호 부총장과 마춘화 교무부장 등이 중국 관계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왕 대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조선 유일의 국제운영대학으로 자연과학 등 학과의 실력이 강하고 수준이 높아 조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해왔다며 조선 유일의 HSK 시험장인 이 학교가 중국어 교육 수준을 더 높여 더 많은 젊은이가 중국어 학습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조 양당과 양국은 모두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사업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조 사회주의 건설과 양국의 우호 사업에 긍정적 공헌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왕 대사가 평양과학기술대학 기숙사와 학생식당 등을 둘러본 뒤 HSK 시험장에 들러 5년 만에 시험 개최를 축하했으며 북한 수험생들은 공부를 계속해 조선 사회주의 건설 사업과 도중 우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평양은 물론 청진, 라선 등 각지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중국 대사관은 지난 15일 평양 순안구역에 있는 조중친 선택감협동농장을 찾아 모내기에 참여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측에선 왕 대사와 펑춘타이 공사 등 외교관들을 비롯해 최근 5년 만에 북한에 복귀한 한국전쟁 중국지원군 추모시설관리소 인력과 북한 주재 중국 관영매체 기자들이 참가했고 북한 측에선 김영주 외무성 아주일국 과장과 김선호 평양시 인민위원회 외사국장, 김홍일
김광일 해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이 맞이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왕 대사는 해감협동농장은 중조 전통적 우위의 생동과 믿는 예증이자 상징이라며 여기에서 우리는 양당 양국의 선배 지도자들이 손수 맺고 정성스레 키운 중조 우위를 다시 새긴다. 중조 우호를 잘 전승 발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여행 금지 유지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특별 승인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언론 보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됩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매년 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